자, 이번에 살펴볼 곳은 이제 예국계몽 운동인데요. 예국계몽 운동을 보기 전에 좀 예국계몽 운동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갖고 보충자료 잠깐 볼게요. 보충자료 222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자, 1900년대에 이제 운동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의병투쟁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예국계몽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예국계몽 운동은 의병투쟁처럼 뭐 무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력을 양성하거나 국권을 회복하거나 그다음에 산업이나 교육 중심으로 진행이 되죠. 흐름들 보면 개화 자강 운동부터 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이런 흐름이고 여기에 이제 이어받는 게 예국계몽 운동이에요. 예국계몽 운동은 이제 입헌 정책을 수요 목표로 한 정치 운동인데 이게 대표적인 협회가 이제 보안회나 현정 연구예요. 그래서 예국계몽 운동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는 입헌 정치예요. 네, 그래서 입헌 군주제죠. 자, 그러다가 일사조약 이후에 좀 약간 성격이 변화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국권 회복 운동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바뀌게 돼. 그래서 실력 양성과 자강 운동으로 전환이 됐다. 근데 보통 여기 이제 예국계몽 운동을 여기만 한정되지 않고 대개 보면 그 일사조약 이후까지도 한정 보고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초창기 때 입헌 정책 수요 목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실력 양성과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단체들은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런 단체들인데 여기에 눈여볼 게 신민회죠. 신민회는 좀 약간 다른 단체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게 아니라 공화 정책을 지향했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인데 이 사람은 선 뭐냐 독립 후 실력 양성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민회 단체는 다른 그 예국가문 운동단체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좀 더 가보면 예국가문 운동이 이제 그 사상 방향을 보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사회 실현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강자의 논리에 시작됐지만 약자가 강자를 되기 위한 이론으로 크게 변화됐고요. 실력 양성의 국권 회복 논리와 민중을 우민으로 파악하고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한계점 자주 얘기할 때 이 사회 진화론을 자주 얘기를 하죠. 이걸 수용했던 거. 근데 뭐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던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아시아 그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다 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사회 진화론 입장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상적 기반이 됐던 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사회 진화론 내용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문명 개화론이든지 양계초 사상 같은 데 영향을 받았고 활동 방향들 보면 국민 계몽운동, 고육 구구운동, 정치 구구운동, 민족 문화운동 이렇게 있고 이게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에 한국사는 아니지만 역교론에서 교육 구구운동이 한번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구구운동은 1900년대에 근대학교 설립과 교과서 편찬, 의무교육 실시 운동, 실업과 상무교육 실시 등 근대적 민족교육의 발흥과 그다음에 근대적 민족운동의 지도자 양성을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교육 구구운동 예전에 역경 관련돼서 기출문제 나왔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 이제 예국계몽운동 인식과 평가에서 그 내용인데 예국계몽운동 자체가 크게 별로 인식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들 추진했던 사람들 대부분 친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친일 쪽으로 빠졌어. 예.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일단 여기 인식과 평가 있는데 푸셈에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내용을 더 가볼게요. 자 예국계몽 운동에 이제 참여 주체들은 갑신전변이나 가보개혁, 그다음 독립협회 운동을 거치면서 개화파로 불렸던 문명 개화론자들, 그다음 대한제국 관료들, 개명 유학자들이고요. 목표는 교육진흥과 식상업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 한다. 그래서
안으로는 정근대 사상을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 밖으로는 외세 침략을 대응해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인식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방식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계몽 활동, 그다음 국학과 국사를 통한 국학운동, 학교 설립 운동, 민족산업진흥운동 등등이 있었다. 자, 지향점은 근대 국민 국가의 어떤 건설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통적인 군주관을 부정하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거.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입헌군주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제하는 게 뭐야? 헌법이나 국회죠. 예. 그래서 헌법의 발표와 그다음에 국회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다. 자, 이들은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이들이 인민의 주권에 대한 분명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대개 보면 국가 유기체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전체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고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을 했죠. 예전에 독립협회 사람들하고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국계몽 운동자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몽 운동단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도 하죠. 예. 보안회를 보죠. 보안회. 자, 보안회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전 시간에도 이 보안회는 보국안민의 준말이에요. 여기 보자, 여기 떼서 보안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구호운동 일환으로 이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단체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일 전쟁 중에 일제가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향시대 소유의 황무지 개간권을 개간권 양도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이에 이제 보안회가 조직돼서 거국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정부 관리들은 그 당시 이제 농강 행사를 세워서 항무지 개간권을 나서기도 했고, 일진을 만들어 방해 공조를 했으나 보안은 계속 반대 운동을 벌여서 마침내 일제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죠. 네. 대신에 이제 뭐냐면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음, 보안을 없애라. 농강행사 없애갖고 그때 그 대신에 보안회와 농강행사가 폐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제는 그 당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친일 단체를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친일회죠. 일진회죠. 일진회. 일진회는 앞에 이제 그 친일 단체가 몇 개 있었어요. 유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보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단체를 합쳐놓은 게 일진회야. 일진회.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진회를 볼게요. 공진회. 자, 공진회는 이제 보부상 출신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됐어요. 자, 보부상과 이제 일진회가 보부상과 잠깐만요. 예. 보부상하고 보부상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료협회 회원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결성된 것이 뭐냐면 공진회요. 예. 그래서 항시의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단체는요. 일진의 결성에 일진의 움직임이 나니까 결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계몽 활동과 시청 개선 요구, 특히 이제 일진의 타도를 이제 주요 내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일진의 해산을 도모하다가 결국에 일본군의 개입으로 해산됐다. 예, 공진회. 그 다음에 이제 현정연구회를 보죠. 자, 현정연구회는 1905년 5월달에 결성한 단체인데 국민의 어떤 국민의 정치의식 고취와 그 다음에 입헌제도 수립을 목적으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현정은 그 당시 의회와 그다음 헌법을 연구하는 단체예요. 헌법 관련된. 그래서 이걸 볼 때 입헌제도 수립을 목적으로 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헌정 연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앞에 해체됐던 공진의 관여자와 그 다음에 개신 유학자들, 그다음 독립협회 사람들 등등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목적은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정치 체제 수립 목적으로 활동했고,
왕실과 정부도 헌법의 법률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국민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는 그 을사 5조약 반대 운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중 계몽 활동도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일진의 반민족 행위도 규탄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활동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단체도 일진에 대항하다가 통감부에서 강제로 해산이 되죠. 그래서 이 단체가 이제 해산되고 나서 이걸 계승한 것이 대한자강이에요. 자, 이 대한자강에는 요 중간에 을사조약이 있었잖아요. 을사조약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예국계몽운동이 주로 입헌 정책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뭘로 바뀌냐면 실력 양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걸로 방향이 이제 선회되게 돼. 그 방향을 선회되고 나서 했던 것이 대한자강이에요. 그래서 대한자강이라는 뜻이 대한제국이 스스로 강하게 만들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현정연구회가 주도해가지고 장제연이 조직되는데 인민의 통치 대상이 아니고 주권을 가진 정치 주체인 수의 입헌 문제 수립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일사조약 이후 계하 지식인과 시민은 국권 수호를 위해서 의병투쟁보다 실력 양성을 더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얘네들은 실력 양성을 강조해. 지금 중요한 거는 의병투쟁의 실력 양성이다. 우리가 먼저 힘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자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국계몽 운동자들은 되게 의병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대한자강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 왜냐면 이때는 이미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이 좀 약간 활동이 어려웠고 그래서 정치 활동을 포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교육과 산업진흥이야. 근데 이 당시 교육과 산업진흥은 일종의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 자강해갖고 우리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과 산업진흥 등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서울대 본사를 두고 전국에 25개 지회 설치하고 월부를 가능하고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고종태입 정미 7조약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결국 일제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이제 적용됐던 법이 뭐냐 보안법이죠. 보안법. 보안법 같은 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키는 거야.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대한제당의 이런 활동도 있고요. 그 외에도 얘네들이 주장할 게 뭐냐면 의무교육 실시. 그다음에 악질적인 봉건 패스 금지.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단발 시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등등. 자, 요 대한제강회가 이제 끝난 후에 해체된 후에 그 조직된 것이 뭐냐면 대한협회예요. 그래서 한정연구회, 공진회, 대한자궁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 거의 그 인물이 계속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어가지고 계속 단체를 만들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대한제강의 창립을 보면 대한제강의 구성원들 중에 천도교인들이 합세해갖고 만든 거야. 그래서 오세창이나 건도진 같은 그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강령 내용은 뭐 교육의 보급, 산업개발, 민권신장이야. 그 당시에 정치적 구호를 내세울 수 없으니까 교육이나 뭐 산업개발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거죠. 자, 근데 이 대한협회는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반일적인 활동을 해요. 초기 때는. 근데 후기 때 들어가면서 친일적 인물들이 뭐냐면 지도부를 구성해서 친일로 바뀌어.
예. 그러다가 또 막판에는 말기 때는 또 반일로 바뀌어. 어 왔다 갔다 해요. 이 지도부가 바뀜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예. 하여튼 이들은 인제 아까 인제 친일적으로 바뀌었다가 일진회와 인제 경쟁을 해. 누가 더 친일하냐.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인제 성격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일진회와 또 대립하면서 이들과 연합하면서 친일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얘네들이 나중에 통관 정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일 단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요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한협회라든지 그다음 그 앞에 대한자강회 들이 좀 약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본인 오가키 다카오라는 사람을 고문으로 모셔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대한자강회도 왜곡을 주장하지만 좀 친일적인 성격이 좀 띠게 되고, 여기에서 완전히 또 친일적인 성격이 또 띠게 되죠. 예.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대한협회는 나중에 항일 병탄 후에 일진회와 함께 해체돼요. 왜냐하면 인제 일진회하고 대한협회가 어 뭐냐면 그 일면 병탄 합방을 주장했잖아요, 한일 합방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국민들한테 별로 안 좋게 찍힌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요 단체들 그대로 놔둬도 안 된다 해 갖고 해체시켜 버린 거야. 예. 그래서 반일 정서를 좀 완화시키려고 했죠. 예. 그 하여튼 이런 단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민회 볼게요, 신민회. 자, 신민회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죠. 신민회는 다른 예국革命단체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신민이라는 의미는 일종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민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국민을 지향한다라는 신민회고요. 그 신민회는 태어날 때부터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좀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때 보안회 같은 보안법 같은 것들이 인제 보완된다. 보안법 같이 어떤 한국인들 정치적 결사 목적의 단체들은 결성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신민회 자체들은 처음부터 비밀 결사 조직이었고요. 다만 인제 신민회 산하에 있었던 학교나 그다음에 이런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문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제 뭐냐면 활동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법의 테두리 아래에서 일본의 감시를 받으며 전개된 계몽운동의 한계를 자각했죠. 자, 요때 이제 법의 테두리란 건 누구죠? 통감부가 만드는 법의 테두리죠. 이미 이제 1907년 이후부터는 입법권이 통감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감부 법체제에서는 합법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비밀결사 조직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외곽 단체를 이용해서 뭐냐면 이렇게 자기 활동을 표출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목표는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의 근대 국민 국가 건설. 그래서 요거 좀 눈여겨 보셔야겠죠. 공화 정책.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 정치였다. 그래서 다른 애국 계몽당체나 운동과 다른 거죠. 그 공화정 수립을 목적으로 했고요. 신민의 취지에 보면 오직 신의 정신을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 신국가를 건설할 뿐이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신민회는 공화 정치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교육도 이제 했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실력 양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했는데, 자,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했어. 학교 설립을 했죠.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유명한 학교죠. 좀 외워두시고. 그래서 민족주의 교육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경제 활동도 같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뒤에 있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 태극서관을 만들어서 민중 계몽을 위한 출판물 보급과 사업 연락을 위한 평양, 서울, 대구 등의 태극서관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인제 일종의 기업 역할도 하죠. 이게 태극서관이 출판사니까.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인제 신민의 산하에 있었던 평양 자기제조 주식회사나 뭐 상무동사나 뭐 이런 단체들은 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독립운동하는데 국권 회복하는데 자금줄 역할을 해요 또. 자금줄이나 연락책 역할을 하거든요. 해외 통해서 연락처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감부나 그 후에 이제 총독부 입장 볼 때는 이런 민족주의 기업의 활동을 좀 뭐냐면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형을 이제 공포할 때 허가를 받아야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도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외곽 단체로서 이제 청호 청년학우회나 대동 청년단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족자본 육성과 그다음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죠. 그래서 평양 자기 제조회사 뭐 이런 회사들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또 대한매일신부나 조선강문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 외곽 단체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부는 신민의 기관지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노선 갈등을 좀 볼게요. 한일 합방, 합방이라기보다는 병탄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병탄 이후에 활동 노선의 갈등이 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죠. 세 가지 흐름이 실력 양성파와 그다음에 무력 투쟁파, 그다음에 국내 자주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신민회 자체가 다양한 세력들이 포집된 단체예요. 그래서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이동혁, 이동희 같은 각 계층의 인사들이 망난 비밀 결사이기 때문에 이런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신년 양성파들은 안창호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흥사단이나 수영 동호회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흥사단은 지금도 있어요. 네, 대학로 가보시면 흥사단 그 건물이 있죠. 지금 본부가. 자, 무력투쟁파는 독립정신을 내걸면서 이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해외에 기지를 건설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동희, 뭐 신채호, 그 외에 이제 이시영, 이혜영 같은 그 형제들이 서간도의 삼원부 같은 것들 만들죠. 신흥무관학교를 하고. 그래서 이 신흥 그 무관학교는 되게 유명하죠. 예. 원래 이시영, 이혜영 같은 형제들이 7명인가? 근데 그 안동 지역에 되게 부자예요. 노동 명문가 출신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재산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 저 만주 지역에 가고 남만주 지역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큰 역할을 했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상설, 이승희 같은 사람들이 북한도 항동에 한민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 신흥무관학교의 분교 역할을 하는 밀산무관학교나 독립무관학교를 했다. 그래서 대개 이 무장 투쟁파들은 후에 의병운동과 연대해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애국개몽운동 세력들이.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보통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들은 선실력 후 독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실력 양성한 다음에 후에 독립하자. 그렇지만 이 신민의만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르네. 이런 무장투쟁론들의 의견에 입각해서 선 독립 후 실력 양성 이렇게 했던 것이 좀 다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온 독립전쟁론이 뭐냐. 독립전쟁론은 뭐냐면 당장 무력을 동원해서 독립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힘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독립군 기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냐면 군대를 양성하고 실력을 양성한 후에 일본과 러시아 또는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날 때 이때 기회를 이용해서 전쟁에 하자. 그래서 일본이 세력이 다른 강대국과 싸울 때 일본 세력이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전쟁을 하자는 논리야. 그러니까 기회포착적 운동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비문장 실력 양성론의 한계점과 무장투쟁론의 비현실성을 절충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충 교재에다가 이렇게 신어놨긴 했어요. 네, 독립전쟁론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독립전쟁론 입각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독립군 기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나 군사학교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498페이지 뿌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에 대응하여 대응이죠. 자, 대응하여 이제 신민의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모임이었다. 1910년 12월 중순에 신민의 간부들이 서울 양기택집에 모여 서간도 이주와 무관학교 창설 건의했다. 그랬다 신민회는 독립전쟁에 대비하는 민자
이민 계획과 무관 양성을 위한 그 민간 이민 계획인가? 하여튼 민자는 말이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청년을 모아 만주를 이주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자금 조달 책임을 지역별 분담하고 비밀 활동을 개시했다. 자, 이후 신민회는 만주에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신흥 무관학교에 세 개의 무관학교를 더 세우는 등 독립전쟁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흥 무관학교와 독립군 기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이때 더 또 한번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잔류파는 대다우치 암살 사건, 이거는 이제 일본이 포명한 거겠죠. 좀 부풀려서 얘기한 거고, 하여튼 그때 군작을 모집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걸려갖고 대다우치 암살 미수 사건을 포장해갖고 백오인 사건이 연루되어 탄압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에 있었던 조직은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언론 활동을 볼게요. 언론 활동. 그러니까 이제 언론 활동은 이제 예국 개몽 운동의 한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한 일환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국 개몽 운동이 여러 활동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주의가 언론 활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예국 개몽 운동의 이제 하나가 이제 언론 활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예국 개몽 운동 시기부터 해서 그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언론 활동을 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예전에 대한매일 신보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먼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한성 순보죠. 예. 그래서 이제 박용호 등 급진기아파 중심으로 해갖고 했는데 당연히 일본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방문국에서 발간을 했다. 그래서 순보기 때문에 10일마다 한 번씩 발간을 했어요. 10일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간보성계 최초의 신문으로서 10일 주기의 간보고 순환문체고 내 시사와 신문물을 소개하는 데 있다. 그러다가 일시 폐간을 하죠. 그 당시 이제 갑신전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신전변 때 이제 일시 폐간을 했고, 이때 이제 좀 폐간됐다가 한성주부로 이름을 바뀌어요. 예. 한성주부는 앞에서는 급진계열파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건 온건계열파들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문홍역체나 최초의 산업가구를 개조했지만 재정난로 방문국이 폐지되면서 폐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성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볼게요. 독립신문은 서재필 등 자유주의자가 발행한 독립협회 기관으로서 민족의 자주의식을 이제 발행하는데 최초의 민간신문이죠. 독립신문이. 자, 활동을 보면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로 순 한글판이었고 띄어쓰기가 됐다. 그래서 국문보고에 크게 기여했고요. 그 다음에 영문판을 발행했어요. 영문판을. 그래갖고 이제 주 3회에 거쳐서 영문판을 발행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국내에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설립이나 그 다음에 상품, 서적 같은 상업 광고도 했고 자유민권운동가 등 국민개몽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해산 후에 쇠퇴됐다가 나중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와 경험했는데 부실해갖고 결국에는 1899년에 폐간이 돼요. 이거는요. 자, 대한매일신문을 보죠. 자, 대한매일신문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다 구한말 때 제일 저항적인 신문이었어요. 인기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구독자 수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만부가 팔렸다고요. 지금 있지만 만부 팔린 게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을 한 부 사서 여러 사람들이 돌려서 보기 때문에 만부 팔렸으면 한 100부 정도 100명 정도 100만 명 정도 봤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905년에 창간이 됐고요. 창간은 영국인 베델이 창간했죠. 예. 그래서 원래 베델은 너일 전쟁 때
런던 데일리 뉴스 특파원에 와서 한국에서 취재했다가 한국의 어떤 그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상당히 동감을 해가지고 아예 눌러 앉아갖고 거기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어요. 예,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한문판, 한글판, 그 다음에 영문판을 간행을 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글과 영어를 사용했다가 국학문판을 또 사용했다가 한글판과 또 영문판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신문의 기간지를 신민의 기간지로서 활용됐고요. 활동 내용을 보면요. 영일 동맹 때문에 건열을 면제받고 그 당시 영국과 일본은 동맹이 있었죠. 그 때문에 건열을 면제받고 주택 양기타기 1인 불가라고 게시하고 그 앞에 이제 대한민국 신부 앞에 어, 일본인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게시하고요. 박은식 신치호대 항일 논조를 풀면서 을사조약 부인 친서를 내걸었죠. 의병활동 등 일제일 침략을 공격한 서양 문물을 소개했다. 그래서 다른 신문들은 의병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죠. 의병활동에 대해서 이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 추가하자면 보통 한성신문에서 시일러 방송대국을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실었다고. 근데 시일러 방송대국이 실리자마자 한성신문은 폐간됐어요. 예, 정간됐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이걸 대한민국신부가 다시 적어서 시일러 방송대국을 써놨어. 시일러 방송대국을 여기다 실어놨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당시 한성신문을 통해서 시일러 방송대국을 본 게 아니라 이건 국보에 폐간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거야. 예, 대한매일신보에서. 그 예전에 한번 그 수능 문제, 수능 한국사 문제 대한매일신보에 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을 냈다가 시일러 방송대국을 썼다. 이거를 오답 처리했죠. 근데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복수정답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 폐간 과정을 보면요. 베델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한테 찍혔죠. 영국도 이 베델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갖고 베델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 당시 영국이 베델을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불려서 얘들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재판권이 없고 얘네 영국이 재판권이 있었죠. 그 당시 영사 재판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쪽 그 마카오인가 홍콩에 한 100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 술만 마시다가 1909년에 병사를 냈고요. 예. 그래서 이제 1910년까지 간행했다가 총독부에 매수되어 일제 기간이 매일신부 속하네요. 예. 안타깝죠. 예. 그래서 매일신부는 일제 강점기 때 총독부 기간지 역할을 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한성신문을 보자. 한성신문은 그 개신유학자들 중심으로 난고 같은 개신유학자들 발행된 기간지인데 그래서 국군 신참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에서 대거고 이제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왕 호용의 항일지로서 여기 실렸던 게 장지연이 쓴 유명한 것이죠. 시일라 방성대고. 예. 그래서 이제 시일라 방송대국이란 논술을 실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큰 히트를 쳤죠. 그래서 사전 검열 때문에 그 뭐냐 시일라 방송대국은 이제 사전 검열을 이제 받지 않고 그냥 그 당시 신문지법에 의하면 사전 검열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신어놓은 거야. 그래서 곧바로 신어놓자마자 폐간당하죠. 여기 정간당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런 논설을 신어놨다. 그래서 그 을사조약의 심화 기사도 그 당시 을사조약을 폭로하고 80일간 정가를 당했다. 등등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이게 곧바로 이제 정간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던 내용 여기에서 신어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야. 대한민국 신분을 읽고 자 6.25 구신론을 주장하고요. 구분 신자의 전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보안을 지역 의병운동을 비판했어요. 의병운동 비판한 게 거의 대부분 그 당시 예국개몽운동 단체들 신문들은 의병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대한매일신문만 보고 신문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성신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제국신문을 보죠. 제국신문도 20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종일, 이승만 등이 참가를 했고요. 순한글 대중지였다. 그래서 부녀자들 대상으로 한 계몽적 일간지다. 한글로 만들었고 되게 쉽게 썼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좀 많이 읽었고, 암신문이다. 암컷들만 본다. 좀 약간 비칭인데 그렇게 불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제 침탈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한 태도와 각종 사회 비리를 비판했다. 아, 그 외에도 만세보가 있어요. 네, 만세보가 이제 그 천도교 후원을 받은 오세창이 참가를 했는데 일진회를 공격하고 여권 신장을 강조했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1907년인가 9년인가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허대눈을 쓴 사람 있죠. 이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인수해갖고 대한신문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친일신문으로 바뀌게 되죠. 친일신문으로.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뭐 국민신보, 일진에 발간한 기간지가 있고 대한민보, 대한협회 기간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도 있었어요. 카톨릭 교회 기간지인데 민족성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는 신문이죠. 그다음 경남일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그때 기타 민족주의에서 신한민보가 있는데 이 신한민보는 좀 이름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대한인 국민회가 있죠. 자, 대한인 국민의 기간지예요. 예.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뭐냐면 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제는 이걸 가만히 보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일제가 반일민족의 운동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당시 신문지법을 공표했어요. 그래서 신문지법을 통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먼저 제약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신문지법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신문지법. 그래서 있고 그때 이제 일제는 그 외에도 신문지법, 뭐 보안법, 신문지 규칙, 뭐 출판법 이런 거 압법들을 제정해서 사전 검열을 통해서 반일 독립 여론을 뭐냐면 억압하거나 이런 뭐냐면 통관 정치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반일 독립 그 여론들을 억압했죠.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실력 양성 운동에 이제 교육 운동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설립운동과 학회 같은 것도 있는데 학회 같은 경우에는 서북학회, 호남학회, 뭐 기흥학회 등등 있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별로 조직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역별로.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학회가 있는데, 이 학회는 교육단체를 포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가 활동이 교육이었잖아요. 교육 활동을 통해서 실력 양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국권 회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구운동 단체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이제 학회에서 곧바로 그 밑에 여러 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제는 1908년에 학회령을 공포했죠. 학회 정치 참여를 금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 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사립학교들이 만들죠. 민족 사립학교들이. 그래서 이런 그 사립학교가 설립됐고 독자적인 교과서가 편찬되죠. 그때 많이 읽었던 교과서가 유년필독이에요. 국사교과서. 초등학교 용어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유년필독 상당히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고 나중에 금서가 되죠. 여기요. 자, 민족사학이 등장하니까 이제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내세워서 해당 학교 설립 때 학부 대신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교과서 검증을 규정했고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자격을 명시했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립학교들이 폐쇄되었다, 폐교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국채보상운동을 볼게요. 국채보상운동은 예전에 했던 거죠. 예전에 경제구구운동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건너뛸게요. 예. 그래서 이제 예국계몽운동 계열로서 이제 쭉 나왔는데 요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그때 이제 모공운동 할 때 뭐 요 내용만 좀 언급을 할게요. 요거는 안 했으니까. 각지의 민중들이 호응해서 남자는 담배를 끊어 저축을 하고 그다음 부녀자는 비녀나 가락지를 받아서 모은 돈을 모금하고요. 고종황제도 담배를 끊을 뜻을 밝혔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이제 있고 일본 유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
그렇지만 일제가 이제 이게 국권 회복이 있다는 점 말고 대한매일신부가 국제보상금을 행위했다는 구실로 대한매일신부 양기탁을 구속하고요. 사장이었던 배대를 국외에 추방하는 공작을 폈고요. 그 결국에는 이제 쇠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돈은 또 일제가 이제 횡령을 해갖고 횡령보다는 강탈했죠. 강탈해갖고 총독부 자금을 사용했죠. 예, 모금운동. 그 다음에 국학운동을 볼게요. 국학운동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국어와 국사, 그냥 우리 것을 지키자 이런 것들이야. 예. 그래서 그 당시 국사학과 국문학을 연구하는 건 일종 예국이었어요. 예국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국가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사와 국어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예국계몽 운동 일환으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연구를 좀 볼게요. 국어 연구는 이제 그 대표적인 기관이 국문연구소가 설치됐어요. 국문연구소가. 근데 이게 좀 약간 예,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이걸로 가지고 할게요. 이게 내용이 좀 부실하네.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요, 내용 자체가 약간 부실해. 제가 좀 집어넣긴 했는데 원래 자체가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네. 일단은 국문연구인데 먼저 국사연구와 그 다음에 국어연구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10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네 여기. 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국어 연구인데 이제 국사 연구죠. 국사 연구. 전반적 특징은 민족 의식과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건데, 그때 민족 사학자들이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와 박은식. 근대 역사학의 어떤 그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1894년 이후에 만들어진 책 중에 동사 강목을 서양식 그 역사 서술 체제로 만든 신사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국사 교과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현재 동국사학과 관련돼서 예전 기출문제 나왔죠. 신사체. 동국사학과 관련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도 있어요. 아직까지 초창기 때 이런 국사 연구는 그 시민주의 사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나일본부 설치나 신공하고 신라 정부를 그대로 적어놨어.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동국사학이에요. 그래서 하야시의 조선사를 뺏겨가지고 이 고대사 부분 있죠. 임나일본부하고 신공왕후의 신라 정복을 인정하면서 서술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뭐냐면 동북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이제 학문왕문에서 역사 교과서 만들죠. 조선 역대사학, 조선 역사, 조선 약사.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전국 관청에서.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조선 역대사학을 좀 기억을 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역조론 기출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시기 때문에 사만종통을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사만종통을 계승했고, 그 다음에 주자의 강목부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노론적인 서적이었다. 당파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하여튼 조선 역대사학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민간 역사 교과서는 역사 진작이라든지 대동 역사, 그 다음 신정국 동국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그 임날본부 같은 것들을 수용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요거는 역사 진학은. 근데 신중국 동국 역사는 좀 그때 당시에 좀 벗어나게 임날본부 삭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자, 그다음 개몽운동기, 그러니까 1904년부터 1910년대까지는 대개 보면 이제 정기 번역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애국심이나 영웅의식, 독립의식, 민족의식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 국권이 상실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전 같은 영웅, 구국 영웅들은 이제 많이 전기를 썼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그 영웅도 있죠. 건국 영웅은 독립운동 같은 것들 썼죠. 외국 건국이나 외국 건국 영웅이나 독립운동, 혁명운동의 역사를 썼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서사 건국지, 그러니까 스위스 독립과 관련된 이탈리아 삼골전, 월남 망국사 이런 걸 있다. 월남 망국사는 일종의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유년필독도 많이 팔렸지만 월남 망국사가 1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타산지석을 삼았다. 그래서 이 번역물들은 각종 이제 학교의 역사 교과서도 또 사용됐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 모델을 한 거죠. 그래서 독립하거나 패망의 역사의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영웅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가, 우리나라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역할 모델을 한 그것을 번역물로 많이 실어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저서로서 현지가 쓴 유년필독이죠. 아동용 교과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뒤에 앞에 서면 동국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 교과서를 편찬하여 민족의 자주성과 애국심을 함양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유년필독이 상당히 많이 팔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출판부를 통해서 이 당시 그 교과서를 금지시켰죠. 유년필독이나 동국사역을. 근데 오히려 뭐냐면 금지시키니까 사람들이 더 보게 되는 거야. 예. 후에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애들 사람들이나 아니면 뒤에 이제 무관학교 애들 있죠.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과서 쓰였던 것이 유년필독이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책 내용 중에 매천에 한양의 매천야록이 있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한양이라는 사람은 저쪽 그 경상도 그 지리산에 있었던 일제 꼬장조하는데 노인네에 불과했는데 거기 앉으면서도 고종부터해서 1910년까지 일제 그 개항기 역사를 다 꼼꼼히 다 기록을 했어. 그걸 다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록을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한양은 원래 이 책을 출판 목적으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기 혼자 개인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가 이 사람이 항일 병탄 이후에 자결을 하죠. 그러다 잊혀졌다가 나중에 집에서 이게 발견이 돼. 그러면서 저자가 죽은 후에 바깥에서 이제 저자가 죽은 후에 발견돼 갖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인쇄가 됐어요. 해방 후에. 그래갖고 되게 유명한 사료예요. 이 매천야록은. 이 매천야록은 그 당시에 1차 사료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일제 침략을 비판하거나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데 물론 이 사람도 이제 한계가 있어. 이 사람이 사대부 출신이기 때문에 동학교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 네, 동학교도. 그래서 되게 동학교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됐는데 의외로 의병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에요. 네, 좀 양면적인 모습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향연의 매청 야록은 그 교과서 사료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매청 야록. 매천은 항연의 호예요. 야록은 초하에 묻혀 썼다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매천야록 제가 적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외에도 뭐 항해동에 대동청사가 있고 최남선, 박은식 같은 사람은 이제 조선 강문회를 만들어서 민족 고전을 정리했고요. 그때 이제 혼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박은식이. 예. 그다음 신채호가 독사신론을 썼어요. 요건 좀 외워두셔야겠죠. 신채호가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사도를 썼어요. 예. 사도는 이제 역사에 관련된 평론을 썼는데 요걸 묶어갖고 책으로 만든 것이 독사신론이에요. 이 독사신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일제의 어떤 시민사관과 그 영향을 받은 교과서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교과서들이 많이 비판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임나일보 보도 이제 적어놓고 그때 임나일보 보설도 이제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비판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만주족과 부유족을 중심으로 두고 고대사 서서에서 만주의 독립국 기시를 목적으로 했다.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은 고대사 부분이야. 예.
그래서 나중에 조선상고사나 이런 것들 다 고대사에 초점을 맞춰서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단점도 있어요. 사회지도를 또 수용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단점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독사신문 내용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여기는 없지만 여긴 있어요. 신체의 국수보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파악을 해 볼게요. 요거는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교과서에도 국수보존론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군역 개정 교과서에. 자,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부 논소에서 국가정신을 강조했는데 이는 바로 예국신과 예국정신이었고 이것이 국민의 국가정신을 매우 어, 구체적으로 체화된 방식이었다. 바로 그런 예국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신체가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국수다. 그럼 국수는 뭐냐? 국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풍습, 습관, 법률, 제도 등을 다 국수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했죠. 그래야지 우리의 예국심이나 국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는 당시 우리 정통을 무조건 파괴하고자 했던 계몽 지식인들, 특히 그 극단에서 했던 일진의 반론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국수를 지키자. 국가의 어떤 풍습이나 습관, 법률, 제도 등을 지키자. 이런 것들이 국수보존론이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뭐 길잡이에서 적어놨지만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아까 이제 설명했던 신체의 독사신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국경 운동의 상반된 평가들은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평가나 의의 같으면은 이게 평가 같은 관점 관련된 문제들은 요즘에 책은 안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뭘 보냐면 국어 연구 넘어가자. 국어 연구. 예. 자, 국학 연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역사 연구도 있지만 국어 연구도 중요하잖아요. 국어 연구. 자, 국어 연구는 국학문 홍역치가 보급되죠. 예. 그것이 이제 언문 운동에서 언문 일치 운동과 연결되고요. 국학문 책의 큰 보급에 큰 기여된 최책은 6.1조의 서열권문이죠. 예. 그 국학문 책에 크게 널리 보급하는데 그 기여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국학문 혼용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갑오개혁 이후에 공문서가 국학문으로 작성되고 학교 교육에서 국학문 제 교과서가 편찬되어 업무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이 국문을 발간되어 일반 대중과 부녀자들의 계몽을 지켰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신문의 국학문 혼용으로 정통적인 학문체를 벗어나서 업무일치의 움직임을 중요함을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하는 글과 쓰는 글이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 사용하면서 업무일치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가 설립됐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국문연구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그거. 자, 국문연구소는 여기 밑에 있는데 학부 안에 설치된 것이에요. 1907년에 설치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석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지석영,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어요. 지석영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뭘로 유명하죠? 우두법 보고 유명한데 이 사람도 대단한 한글 학자예요. 이 사람도.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요때 주시경이 크게 활동했는데 이 주시경은 국어 문법 등을 저술해서 그 당시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국어 공부를 연구를 했다. 그래서 국가의 성세 및 존부는 국어의 성세 및 존부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전에 언문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한글이라 불렸죠. 그래서 한글이란 것은 한민족이 크고 바르고 으뜸가는 글이다. 이렇게 불려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사회 활동이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662번. 옛날 한화계 숭상하는 선비들은 우리 글을 언문, 안글들을 암글이라는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해서 불렸으며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 주시경 이러한 사대주의적 태도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는 우리말 우리 글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국민들의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리겠다. 그래야 우리나라 글에 대해서 한민족 우리나라 글을 우리 글을 한민족이 크고 바르고 흡등된 글이라고 해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후에 그 뭐냐면 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조선어학계에 활동했던 많은 이제 그 뭐냐면 학자들이 주시경대의 제자들이에요. 예, 제자들. 자,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연구의 정통은 신학의 연구를 받아서 계열 사상과 또 대한 제국식의 근대 민족주의 발전과 서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그 유교 국군에서 뭐 유교 구신론, 그다음에 대종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구한말 시대 때 종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원래 원판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합격자분이 좀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이요. 예. 원래 원판에 없는 내용을 그 19년도인가 합격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내용이. 예. 요거보다는 제가 그 적어놓은 그 내용을 좀 보고 할게요. 종교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고 할게요. 319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당시 서구 문물 유익과 근대의식 학대로 이제 정통적 가치가 붕괴되면서 이때 이제 점점 기성 종교들이 친화되고요. 일본 종교의 예속화가 심화되니까 새로운 민족 종교의 출현 및 기성 종교 혁신 운동이 전개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부터 볼게요. 천주교는 예전에 탄압을 받았죠. 그런데 예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조불소 통상조약 때 선교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국개몽 운동 대열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신문이 경향신문이에요. 경향신문 카톨릭 계열 신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뭐냐면 항의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그 정교 분리 원칙을 포방을 했죠. 그 당시 교황이 정교 분리 원칙을 포방했기 때문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앙 집권화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위에서 내리면 그대로 따와 명령을.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주로 예국 계몽 운동 계열에서 뭐 민중을 계몽하거나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국민 뭐 양로원을 설립을 하거나 의료 사업을 하거나 그 정도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집중적인 투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천주교 단체 중에 예의적인 단체도 있어요. 의민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자, 의민단 같은 이제 단체들은 이제 무장 독립투쟁을 하긴 했지만 그 예의적인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주교는. 예.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도 그 일본 애들이 천주교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천주교 자체가 국제적인 조직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건든다는 건 카톨릭을 건드는 거고 카톨릭 옆에 이제 일본의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를 건드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는 잘 건드리지 않았다. 천주교도 적극적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천주교가 피를 흘린 대가로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양의 의술과 근대 교육을 보급하고 한글을 보급하고 미신타파, 평등사상, 근대문을 소개하는데 크게 공헌했고요. 그래서 이제 YMCA 한성 기독교 청년회를 구성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신민회에 가입한 사람 중에 개신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독립투쟁을 좀 많이 했어요. 얘네들은 뿔뿔이잖아. 예.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신민회에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보통 백오인 사건 하면 신민회를 탄압한 사건이라고 또 알려지지만 신민회 쪽의 사람들 중에 개신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신교 탄압 사건도 유명해요. 이게요. 개신교들은 주로 어디에 밀집되는 여기 지역에 주로 밀집됐어요. 평안도 지역, 항해도 지역에. 예. 요 지역이 되게 개신교 밀집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예. 여기가 이제 기독교 밀집지역인데 왜냐 이쪽이 중국하고 연결돼서 서양의 어떤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지역에 많이 평안도나 항해도 일대, 평안도 특히 평안도 일대 개신교들이 많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그 김일성의 탄압을 받고 얘네들이 여기에서 쫓겨나갖고 이제 이쪽 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들은 반공을 내세웠던 것, 반공을 되게 강조했던 것이 예전에 김일성한테 탄압받은 그 경우 때문이에요. 자, 개신교 있고요. 그다음 천도교 보죠. 천도교는 1890년까지는 반봉건, 반침략적 운동이 전개됐죠. 근데 이제 천도교 안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친일파 이용구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 동학 세력들을
뭐냐면 포용해갖고 시청교를 창립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송병이가 이영구 세력을 맞서서 동학을 천도교 계층에, 그래서 얘들 이용구하고 이제 결별하고 뭐냐면 색깔을 좀 정리하고 천도교 계층에서 동학의 정통을 계승했다. 그래서 만세보를 가능하고 보송상 같은 걸 운영했다.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잠깐 이제 볼게요. 여기 670번이니까 이게 여기 같은데, 이게 오타가 생길 리가 없는데, 미스인가? 읽어보죠. 자, 동학을 기반으로 이용하여 일진을 조직한 친일적 정치 활동을 했던 이용구는 1906년에 일반의 망명주였던 송병이가 귀국하여 천도교 중앙 총부가 설립되자 천도교 순수 교단화를 반대하면서 친일적 단체 포방했다 제명됐다. 이에 이용구는 김영국과 함께 시청교를 창립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범 후 얼마 동안 천도교를 능가할 정도 교세가 확장되긴 했으나 한일 합병에 앞장서는 등 친일적 행동으로 민중의 신망을 잃고 점차 교세가 약화되었고 이용구가 사망되니까 시청군 유명무실했다. 이렇게죠. 그렇지만 송병이가 만든 천도교도 그 안에 뭐냐면 또 두 개로 갈라지죠. 구파가 있고 신파로 갈라져. 그러니까 구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민족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 심파는 또 친화되죠. 자치론을 내세우면서 이런 행보를 보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유교를 보죠. 유교는 개신유학자들은 이제 종전의 유교에다가 서양의 학문 이런 것들을 이제 전복시킨 사람들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은식이죠.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제시해요. 자, 유교 구신론은 뭐냐면 그 밑에 있죠. 시대에 발맞춰 유교 또한 민중 주민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야. 유교 구신론이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교 또한 민중을 통해서 민중 주민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유교 구신론 이렇게 적었는데, 자, 요건 맹자의 성선서가 민중 위진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서가 민이 중지설. 민의를 모아서 활동을 해야 된다. 민의를 중요시기는 그런 것과 또 양명하게 지행하길 사회질환의 진보 원리를 새롭게 조언한 대동사상을 주장했다. 그래서 나중에 대동교를 창설하죠. 그래서 유교가 지배층 중심으로서 민중과 유리되었고 민중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민중이 중심이 된 유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교는 왜 기독교처럼 선교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선교하지 않고 사람이 찾아오도 기다리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간접론적 이론 중심의 성리학 대신에 양명학 같이 실천을 중시하는 유교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중시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통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유교에서 새로운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었다. 개혁의 위전착사 운동의 중심지였던 유교는 원래부터 서구와 일본 세력의 침투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성격이 강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구태의연한 유교 수구성을 타파하고 유교를 혁신하여 구국의 정신적 지주를 삼을 것과 그 방법으로 국민적 자립과 부국강경을 위한 교육 진흥을 지시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관련된 사료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예. 자, 불교는 뭐죠? 불교는 조선 왕조 때 억불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서 개헌기 때 포교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포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을사조약 이후에는 일본 불교에 예속되죠. 국사원 관리 규칙에 따라서 예속되고, 그렇지만 이제 좀 대항을 했지만 분열됐고요. 그때 이제 항영우가 제시된 것이 뭐냐, 조선 불교 유신론이에요. 불교 유신론은 뭐냐, 그 밑에 제가 뜻을 적어놨는데,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자 오직 불교의 낡은 습관을 새롭게 하자. 그것이 유신론이야. 예. 그래서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근대화 운동의 추진, 승려 교육에 강조를 했다. 승려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승려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의 불교 장악에 대응해서 쇄신을 주장했다.
대응해서 쇄신을 뭐냐면 그 주장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승려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 사범학이다 해갖고 그다음 승려들도 교육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승려 교육을 강조했다. 뭐 등등. 네, 보통학, 사범학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 보면 그 외에 한번 좀 완자 근현대사 교과서 예전에 한번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자, 항용우의 조선분류 유신론에서 승려의 교육 목적과 그 방법론을 혁신함으로써 승려의 사회개혁 담당자 주체저수 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불교 개혁 내용을 보면 연불당 폐지, 참선법 진흥, 포교학산을 위한 도시도 사천을 내려갈 것, 석가모니상을 제외한 모든 불상과 불화를 제거하고 간결한 예식을 권장하고 승려의 적극적인 생산활동, 승려의 결혼 허용, 일본처럼 대초혼 같은 것들을 하자고 한 것 같아. 대중선거에 위한 사원 인사들의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불교가 민중과 동떨어진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또한 일제 개혁에 의해서 한국 불교의 일본화가 되는 것을 일본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걸 대응하고자 이런 불교 쇄신 운동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종교를 볼게요. 대종교는 전형적인 민족적인 종교죠. 동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좀 타협을 했지만 여기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개겼죠. 예. 그래서 당군을 이제 모시면서 만든 민족적인 종교가 대종교인데 그때 이제 일제는 이 대종교는 되게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대종교가 불법화되고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교단의 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나철 같은 사람은 이게 탄압을 계속 받으니까 나중에 1916년에 자결까지 했죠. 그렇지만 또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도 했고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북로군정서원이 이 대종교를 바탕으로 한 집단이죠. 그래서 그 원래는 중앙단이었다가 이게 이름이 북로군정서군으로 바뀌었죠.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그 집단이 대종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철 오교가 중심으로 만든 종교로서 단군 신화를 발전시켜 했다는 거, 보수적 민족적 성격 있고 오족 암살단을 조직했다. 예.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일제 종교 친화 경향도 되게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이런 것들 나오긴 좀 약간 예매해. 이런 것들 나오면 반발이 많기 때문에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 여성운동과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찬양에 관련된 내용 보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찬양에. 자, 찬양이라는 말 들어보니까 마치 기독교 조직처럼 이렇게 되는 거로 돼 있지만 실제 기독교 조직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이 찬양에는. 거기 보면 찬양의 통문이 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교과서에 나와. 요 찬양 통문이. 그래서 이제 설립 목적은 최초의 여성운동 단체로 천부인권 사상을 기초한 남녀평등을 강조했다. 그래서 활동을 보면 최초의 순수 사립 여학교였던 순성여학교를 설립하고 후원을 해줬고요. 설립 후원 활동을 했고 만민공동에 나가서 자유민권운동에 참가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의 활동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소학교령에서 남녀 교육의 기획 운동을 규정했고요. 독립표 독립신문에서 그다음 여성의 권리 존중과 그다음 남녀 평등, 여성 교육을 강조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구한말 근대 시설 도입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동도서기 입장에서 도입했죠. 동도서기 입장. 이 내용은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그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자주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적어놨어요. 그 부분을.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자, 배경은 이제 도입 배경은 그 앞에 언급했던 신사 유단당, 영성사, 보빙사 이 파견의 계기가 되었고요. 근대적 시설로 인쇄국 중에 또 방문국이 있었죠. 한성승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근대적 무기 제조로서 기기창이 만들어졌다. 영성사 파견하고 관련돼 있죠. 화폐 주주로서 그 전환국인데 전환국은 이제 나중에 메가화폐 개혁 때 이제 이게 폐쇄가 됐고요. 우편제도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됐죠. 처음에는 갑신전변 때 만들어졌지만 갑신전변 그때 만들어질 때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우정국 총국에서 개국 행사에서 그 갑신전변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단됐다가 을미개혁 때 부활됐다. 예. 그 다음에 최초의 철도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고, 요게 눈여기 전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성 전기회사가 만들어서 그 당시 한미합작으로 서대문에서 청량까지 운행을 했는데, 그 구한말 관련된 개항기 전후에 이제 영화들 보면, 개항기 후에 영화들 보면 대개 보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전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전차를 만들었다고 해요. 홍콩 다음에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일본도 그 당시 전차가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통신 시설은 이제 전신이 있고 전화가 있고요. 서양 건축물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 서양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거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좀 자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사진과 함께. 예. 그래서 독립문은 프랑스 개성문을 모방했고 덕수궁 석조전, 예, 덕수궁 가보면 있죠. 르네상스 양식 건물.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공사관, 세브란스 병원, 명동성당 지금도 있죠. 최초의 우리나라의 그 고딩 양식,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서울 도로나 하천정비나 전등이 가설됐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청계천도 정비됐다고 그래요. 청계천. 청계천이 이제 그 한성 중앙에 흐르는 하천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오수물도 있고 오물도 있고 막 해갖고 좀 위생에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걸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청계천 정비는 일제 강점기 때도 계속 이어져요. 이게 제대로 정비 안 되니까 나중에 강보구에 메꿔 버렸죠 그냥 여기. 자 그다음에 의료시설인데, 자 의료시설은 좀 약간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되게 이제 통감부 시기 때 의료시설을 많이 확충했는데, 왜냐하면 통감부가 의료 확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일본의 통치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문명의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서 식민지 통치의 정당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시설을 통감부 시기 때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만들었지만 통감부 시기 때 뭐 대한위원이라든지 자의위원이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거 다 통감부에서 만든 거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뭐냐면 선교 목적이 있죠. 기독교. 네. 기독교 선교 목적으로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강혜원이 있는데 이 강혜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 최초로 세운 근대식 병원으로 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건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까지도 서양 의학을 널리 보급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강제원인데 강제원은 이제 정부가 설립된 국립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석영의 이제 의료법이 널리 실시됐고 이 의료법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천연두가 많이 격퇴됐죠. 유아 사망률이 이제 뭐냐면 되게 이제 심했는데 이 천연두가 이제 유아 사망률 많이 올려놨잖아요. 천연두를 격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대한의회는 이제 제한 자의원인데 요거는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이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1907년, 1909년이잖아요. 통감부나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요원을 양성하고 병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두국의 지석영 아까 천연두 예방을 위해서 주요 지방을 설치했다는 거, 네. 우두법을 널리 보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우두법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인식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일본인이 조선삼을 소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우두법을 널리 보급했다. 그런 이제 헛소문이 들어가지고 페이크죠, 페이크. 그 기독교 병원 보면 세브란스 병원인데 세브란스 병원은 그 제중원이 있죠. 예. 제중원의 이름을 변경한 거예요. 제중원. 그래갖고 이제 요때 강혜원이 제중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제중원이 다시 이제 뭐냐면
그 선교사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선교사에 넘어가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개인 병원 위로보고에 기여됐다가 이 세브란스 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대학으로 바뀌죠. 그래서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그 다음에 연희전문대학교 있잖아요. 연희전문대학교. 이게 나중에 합병이 돼. 그래서 앞글자 단계 연세대죠. 연세대. 연세대. 그 연세대 가보시면 그 병원 큰 거 있죠. 세브란스 병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야. 세브란스 병원이. 예. 그래서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연희전문학교가 합쳐서 뒤에 연세대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학교는 정부가 각종 의학과를 설립을 했다. 서양의 의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양 의학서를 번역하고 유학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일반 의사들이 서양 의학을 익힌 의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말 이제 이렇게 근대 시설 관련된 내용을 끝났고요. 두 번째 인증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본은 50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은 50번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구한말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